자, 이제 2021년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 선형회귀 모형인데 단순 하니까 여기서 단순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수를 보통 K로 놓는데 K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회귀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이타 x 더하기 엡실론이고 i를 쓰면 여기다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적용했다. 분산 분석표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분석표예요. Analysis of Variance 해서 ANOVA table이라고 부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데 이건 뭐 큰 여기서 별 중요한 문제 푸는 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가정 중에 하나, 회귀 분석하는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도부터 볼게요. 자유도는 degrees of freedom이죠. 자, 회귀는 regression이고요. 잔차는 residual인데 이건 표본에서는 residual이지만 모집단에서는 error term이라 error라고 하겠습니다. 걔는 total입니다. 자, 회귀 regression의 자유도는요 k입니다. 그래서 k라고. 즉 이 경우에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 k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잔차의 경우에는요 n-k-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칸에는 뭐가 들은 n-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합을 보겠습니다. 제곱합이란 합이라는 건 시그마를 말하는 거고 제곱인데 뭘 제곱한 거에 제곱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곱합은 sum of squares잖아요. 합, 제곱. 그래서 요건 SSR이라 SSR. 여기는 SS 모집단에서 2라 SSE. 요 46은 SST 토탈의 T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제곱합은 뭐냐면 제곱합의 평균 냈대요. 이건 기본적으로 10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SSR이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SSE를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그것을 평균 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제곱합을요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했습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F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M 평균에서 M 미인이거든요. MSR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MSE라고 부릅니다. M이 미인입니다. 그럼 이 F값 5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하면 MSR 나누기 MSE입니다. 즉 SSR 나누기 K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는 SSE 나누기 N-K-1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값 했는데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죠?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요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SSE는 36이고 N-K-1이 18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맞는 답이고요. F값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맞고요. 전체 자료 수가 19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18이 N-K-1이잖아요. 근데 K가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1, N-1-1이 18입니다. 따라서 N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19가 아니라 2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의수는 5% 회귀모형이 유의하다 했는데 유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독립변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설은 이렇게 돼요. 베이타가 0이다. 대립가설은 베이타가 0이 아니다.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매우 0이냐 아니냐 의미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뭔가 볼게요. y는 알파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엡실론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커질 때
y는 변함이 없죠. 0 때문에. x가 작아질 때 y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x가 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혹은 y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가 6에서 8로 변했어요. 왜 변했죠? 하면 y가 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x 때문이거나 또 하나는 타 요인, x 외의 타 요인이고 이것은 엡실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가 변한 이유는 x이거나 엡실론 때문인데 y가 6에서 8로 변했어요. 그럼 왜 변한 거죠? 여기는 0이니까 엡실론 때문에 변한 거예요. 즉 이게 0이라는 것은 y의 움직임을 혹은 y의 변동을 x가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모형이 무의미하다 하면 될 거고, 이것을 만약 이렇다면 모형이 유의미하다 또는 유의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왜 하죠? 우리가 x를 이용해서 좀 더 y를 좀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베이타가 0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x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귀 분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 모형이 정확히 회귀 모형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베이타가 0이 아니면요, 만약에 y는 알파 더하기 2x 더하기 엡실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y의 움직임을 x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귀 모형을 해도 좋습니다. 회귀 모형을 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예측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인데 회귀 모형을 이용하면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즉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의순 5%에서 유의하다는 것은 H낫을 결국 기각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가설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P값과 알파를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 P값이 더 크면, 알파보다 크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예요. 그냥 채택이라고 쓰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만약 반대가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자, 여기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했는데, 자, 알파 값하고를 비교해 볼게요. 알파 값은 5%라고 되어 있고 P 값은 0.01, 즉 1.7%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귀 모형은 유의한입니다. 즉 뭐냐면 x가 y를 설명해요. 혹은 y의 움직임을 x가 설명하거나 혹은 x가 y에 영향을 줍니다 라는 뜻이고, 회귀 분석을 하면 예측이 좀 더 나아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P값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뭐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립가설이 이런 경우가 있고 대립가설이 이런 경우가 있고 대립가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P값은 좀 달라집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쪽과 이쪽은 단축 검정이라 P값이 한쪽일 텐데 이쪽은 좀 그렇지 않고 약간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프린트아웃에는 그러면 이 P값을 어떤 거를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컴퓨터 프린트아웃은 이거 가설을 검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P값을 일반적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표시는 안 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했는데요. F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지우고요. 회귀 모형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설은요, 보통 절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기울계수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기울계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t를 사용해서 검정을 하면 우리가 t 검정이라고 하고, 이때 f를 이용해서 요 f를 이용해서 하면 f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유도는 n-k-1이고 f의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분자의 자유도는 k, 분모의 자유도는 n-k-1입니다. 가설은 똑같아요. t 검정이나 f 검정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t를 쓰냐 f만 틀리냐만 다릅니다. 그럼 t 검정과 f 검정 언뜻 보면 똑같은데 왜 할까? 왜 해? 하나만 하면 되지? 하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보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회기 모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i는 다 생략하면서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런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요. 베이타 1이 0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베이타 2가 0이냐 아니냐, 혹은 이런 검증도 할 수 있어요. 대립가설은요, 이거 여집합으로 베이타 1이 0이 아니거나 or 베이타 2가 0이 아니거나. 자, 우리가 이런 검정을 할 때는 t 검정을 합니다. t 검정을 해요. 이런 거 할 때는 f 검정을 해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나올 때 해드리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즉 t 검정과 f 검정은요,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똑같아요. 가설의 설정이 똑같고 다만 t 쓰냐 f 쓰냐만 다르고,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 2개 이상 있을 때는 t 검정과 f 검정은요, 가설의 설정부터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